바이에른 뮌헨이 그야말로 작살이 났습니다. 원흉은 다름 아닌 잉글랜드인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 단 2명입니다. 두 영국인의 독일 침공이 선국으로 끝나기 일보 직전인 현 상황에 3연패를 끊고 승리하는 과정에 대해 독일 언론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이어가 김민재를 밀어내고 선발로 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투회를 두목으로 케인과 다이어가 뮌헨을 완전히 접수한 뒤 망치는 과정의 절정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라이프치히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선발 명단 발표에 뮌헨 팬들은 멘붕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당연히 있어야 할 지난 26경기 연속으로 선발에 나서왔던 김민재 자리에 다이어 이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민재를 밀어내고 선발 출전한 다이어의 등장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경질돼 이번 시즌까지만 사령탑을 맡기로 한 투헬이 막가파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이고, 또 이런 투헬을 사실상 조종하고 있는 세력의 정점에 해리케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상황이 이렇게 예상보다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뮌헨의 11년 연속 리그 우승을 이끌어왔던 핵심 선수들이 해리케인과 다이어라는 굴러들어온 돌, 썩을 대로 썩어버린 암세포가 뮌헨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구단 수뇌부에 항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은 이미 경질된 마당에 뮌헨의 앙심을 품고 팀을 망친 다음 떠나겠다는 투엘 감독을 조기 경질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3연패를 끊고 승리를 거머쥐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개판 5분 전이었던 뮌헨에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별다른 이유 없이 김민재는 너무 지쳐있다. 이미 민재는 자신의 한계를 초과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선수를 지명할 권리가 있고 앞으로 더 지독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라며 난데없이 다이어를 선발로 뛰게 만든 투엘 감독은 이날 경기도 원래는 패하도록 만들려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졸전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기가 중요하지 않겠냐마는 사실 이번 경기는 뮌헨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무려 승점 61점의 레버쿠젠과 11점이나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 3점이라도 확실히 가져가는 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그렇기에 선발 명단인 단순히 놀라움이 아니라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발이 늦고 소위 말하는 축구머리가 없다시피 한 케인의 애완 선수 다이어가 김민재를 밀어낸다는 것은 이변을 넘어 수치스러운 모욕이었거든요. 실제로 김민재가 아시안컵을 제외하면 바이에른 뮌헨의 올 시즌 분데스리가 전 경기에서 선발 명단 들지 못한 것은 이번 경기가 처음이었죠. 역시나 경기는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숨 넘어가다 풀렸습니다. 다행히 라이프치히가 강팀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레버쿠젠이나 도르트문트처럼 강팀을 만났으면 이미 전반전에만 2골 이상 쉽게 먹히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정도였는데요. 뮌헨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케인을 원톱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후반 11분 케인이 역시나 주워먹기 신공을 펼칩니다. 코시알라의 패스와 함께 페널티 에어리어 다 와서 받은 공으로 왼발 슈팅을 날렸고 라이프치히 골문을 가른 겁니다. 그런데 웬걸 승리를 향한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한 뮌헨은 추격해온 라이프치히에게 후반 25분 골을 먹힙니다. 다행히 후반전 추가 시간 케인이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간신히 승점을 따냈지만 말입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즌 전반기 뮌헨의 불안정한 모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를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김민재 등 발빠른 수비수를 바탕으로 라인을 끝까지 올려 게임을 반코트로 끌고 간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패스와 공격 전개를 최소화했고 케인을 받아먹기도 더 자유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조차 가장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던 다이어와 뮌헨에서도 가장 느린 더 리흐트가 만났으니 뮌헨의 공격거리는 순식간에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마저도 뮌헨 선수의 볼 컨트롤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볼키핑 능력을 보여주며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에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불보듯 뻔한 문제로 뮌헨은 전반 동안 기회 창출 자체도 거의 없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다이어가 공격도 수비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선수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몇몇 선수는 아예 다이어를 무시하기 시작한 팀 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이어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후반전부터 결국 우려했던 수비 붕괴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라이프치히의 만회골 상황이 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케인의 첫 골이 터지고 정확히 5분 후 중앙에서 날아온 공을 잡고 전진하는 라이프치히의 시몬스를 막기 위해 다이어와 더 리흐트가 협력 수비를 합니다. 하지만 시몬스는 이 둘을 꽤나 손쉽게 따돌리며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내는데요. 다행히 골키퍼 노이어가 선방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펼쳐진 페널티 박스 혼전 상황에서 세스코가 공을 잡는 순간 다이어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다이어를 포함해 무려 3명의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들을 에워싸는 와중에 세스코 쪽으로 짧은 패스가 이어지자 다이어는 자신이 발만 뻗으면 막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막을 수 있음에도 키미히에게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합니다. 남 탓하기 위한 몸에 베인 행동이었죠. 결국 그저 느린 땅볼 슛을 쳐다만 보던 다이어 덕분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이때 어이없게 쳐다보는 더 리흐트의 표정이 압권인데요. 뮌헨 선수단 내에 투헬, 케인과 함께 편먹고 팀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다이어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었죠.
후반 막판 교체 출전한 김민재의 미친 활약 덕분에 한 골차로 간신히 승리하긴 했지만 독일의 스포츠뉴스 논평과 중계진들은 다이어를 냉혹하게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독일 슈포르트지는 해리 케인은 그동안 다이어 영입을 적극 추천한 데 이어 다이어의 붙박이 선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투엘 감독과 미넨 고위 간부들에게 압력을 넣었던 케인은 결국 경지로 태업에 들어간 투엘 감독과 뜻을 합치기로 한 것 같다. 결과는 금방 나타났다. 레버쿠젠전에서 다이어가 턴오버를 19번이나 당하며 승리를 헌납한 데 1등 공신이 된 이후로 미넨은 3경기 연속 수직 하락했다. 다이어는 당분간은 김민재를 밀어내고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케인의 입김과 다이어의 선발을 비호하는 투엘 감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미넨은 창단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특종 기사를 냅니다. 정리하자면 케인이 다이어의 선발을 강력히 요구했고 마침 미넨에서 잘려 불쾌한 투엘 감독이 막가파로 밀고 가면서 다이어를 기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역시 끈끈합니다. 다이어는 경기 후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미넨 전담 기자 캐리 하우와의 인터뷰에서 투엘 감독이 떠나는 것이 아쉽다며 말합니다. 감독님이 떠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넨으로 데려온 감독이고 관계가 좋다. 최근에는 쉬는 날에 골프장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도 투엘 감독은 매우 좋은 감독이기에 사임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린 팀으로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와 케인 그리고 선수들은 감독님과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랄 뿐이다 라고요. 하지만 케인과 다이어를 제외한 모든 선수단은 이 썩어빠진 담합을 고발하며 분노합니다. 인터뷰에서 가감없이 이 셋을 저격하는 일도 거리낌 없습니다. 키비는 최근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 되는 팀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번 시즌 쓰러진 미넨은 뉴페이스 3명의 책임이 있다라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기자에 따르면 실제로 미넨 선수단들은 투엘파와 안티 투엘파로 나눠져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엘파의 대표적인 선수는 6명이라고 합니다. 해리 케인을 비롯해 다이어가 투엘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선봉에 섰고요. 자신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믿어줬다는 이유로 골키퍼 노이어 등 꾸준히 선발로 뛰는 선수 몇몇이 투엘을 따르겠다며 나섰다고 하죠. 반대로 안티 투엘파는 케인과 다이어가 자신들을 무리로 끌어들이려다 실패한 게르만 성골 모임입니다. 토마스 밀러가 최선봉에 서서 키미, 더리히트 등이 있죠. 어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김민재 선수의 이름은 아직 어느 파에도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언어를 모르는 척, 분위기 모르는 척하며 상황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선수도 아니고 다이어에게 선발을 밀리는 것은 솔직히 그냥 봐주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투엘 감독은 이미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실제로 그는 떠나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감독으로서 나는 더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내 결정이 2년 뒤, 3년 뒤에 미칠 영향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무자비해질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팀의 분열의 중심에 케인과 다이어라는 영국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투엘은 이미 김민재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영리하게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지금처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멋진 처세술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